실제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었잖아요. 지금 이 시험관 성공하는 이분들 보면은 한 사이클하고 사실 한 번에 끝나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아닌 분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본인이 언제 어떻게 할 때 좋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기록하면서 의료진과 서로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약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병원에 왔으니까 이 의사가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나는 다 바뀌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약간 뭔가 의존 대상에서 의심 대상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비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카페에 들어가거나 검색하시잖아요. 검색을 하면 꼭 이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몇 살인데 어떤 상황이고 나랑 비슷한데 그 사람은 금방 됐고 나는 안 됐고 이러면 사실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안 하는 비결이 있을까요, 선생님? 사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건 사실 공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생리주기 15일에 상급배아 몇 개를 이식을 하면 무조건 임신이 된다. 사실 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성의 나이나 자궁의 상태나 배아의 질이나 그때그때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호르몬 수치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들이 다 알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내가 임신이 됐다 아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오차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약을 먹고 임신이 됐더라, 나는 이런 처치를 했는데 임신이 됐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본인한테 적용을 하시려고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의료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문을 가지시게 되면 조금 과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하셔서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치료를 조금 더 의료진이랑 얘기를 하고 인터넷에서 조금 알아보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혹시나 이제 본인한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정도 선에서 상의하시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 계속 보다 보면 혼자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저희 유튜브에도 그런 글이 달려요. 병원 홈페이지 달려요. 뭐 먹고 임신했어요? 어디 무슨 병원을 가서 뭘 먹고 임신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임신했어요고 뭐 어떤 상품을 먹었다고 했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건 없어요. 계속 카페에서 그런 글들을 보다 보면 그거를 사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선생님하고 한 번 정도 더 상의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만약에 뭔가 어떤 약이 좋았다, 어떤 이제 시술이 좋았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런 시술이나 약을 하고 좋은 결과를 보셨던 분들이 후기가 결국에는 많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없었던 분들은 사실은 후기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치중해서 찾게 되면 구매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시술 방향으로 권장을 드리는 쪽으로 결국에 많이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갇혔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말자. 적어도 상의를 제3자와 몇 번 정도 얘기한 다음에 하자.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병원에 왔으니까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이게 좋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선생님?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좀 의료진을 의존 대상이나 의심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냥 가정에서 혼자서 뭔가 해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이런 문제를 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팀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고 임신을 하기 위한 그 문을 같이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었잖아요. 지금 이 시험관 성공하는 이분들 보면은 한 사이클하고 사실 한 번에 끝나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아닌 분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본인이 언제 어떻게 할 때 좋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기록하면서 의료진과 서로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뭐 먹고 살 뺀다고 하지만 모니터링 하다 보면 그게 안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술을 하고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본인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프로토콜을 바꾸거나 습관을 바꾸거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이식을 미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게 의료진 분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병원에 왔으니까 이 의사가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다 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나는 다 바뀌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약간 뭔가 의존 대상에서 의심 대상으로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동반자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가끔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임신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각 케이스별로 이렇게 판단해 보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37세였고 남편분하고 4살 차이셨어요. 근데 이제 요점이 뭐였냐면 결혼 후 피임을 안 한 지 3년이 됐어요. 사실 35세 이상은 1년만 돼도 난임으로 보잖아요. 그쵸. 그 시험관을 바로 가도 될 정도의 난임인데 여러 가지 일로 3년이 지나셨죠. 다행인 건 생리는 약간 규칙적이셨습니다. 데이터를 받으시면 이렇게 2.01이라고 딱 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볼 때 37세 평균 농도라고 딱 뜨죠. 이분의 경우는 딱 자기 나이에 맞아요. 안심을 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근데 사실 37세라는 그 나이 자체가 좀 고령 임신에 해당하니까 사실은 나이에 맞게 나왔다라고 해도 좋은 상태라고 말하긴 힘들죠. 이런 이제 AMH라는 수치는 난자의 어떤 양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거고 난자의 질은 본인이 실제 나이를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임신 시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보면 자녀 난자랑 정상 염색체 정상 비율이 여기 보시면 40세에서부터 확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이런 걸 평가를 해보고 여기 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에 맞게 임신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시술하러 오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술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37세 이 정도면은 그냥 시험관을 고민하시는 게 낫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요번 얘기고요. 근데 이분은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요거 근종이거든요. 자궁으로 따지면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의 근종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수술해야 될까요 말까요? 사실 뭐 크기에 따라서 조금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4.7cm 정도라면 일단은 저 같으면 그냥 임신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경향이 근종은 5cm가 돼도 웬만하면 수술 안 하는 경향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여기서는 내막이 잘 보이지만 이렇게 근종이 2개 크게 있었어요. 저도 좀 갑갑하죠. 이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렇게 선근종이나 근종의 경우는 임신을 하면 자궁이 커지면서 같이 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검사인데 이렇게 나가는 그림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죠, 선생님? 나팔관 검사를 하셨나봐요. 나팔관 쪽으로 이제 조영액이 잘 빠져나가는 부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팔관 조영수를 딱 나가는 거 확인하고 난임의 필수 검사니까 확인을 했고요. 나팔관 조영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시험관 확인을 할 때? 정자 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정자 수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된다던가 나팔관 쪽에 수란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난소 기능이 0.7, 뭐 0.8 이 정도면 나팔관 검사 안 하고도 시험관 아기를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정자잖아요. 정상정자는 원래 이렇게 그 꼬리를 이렇게 딱 달고 이렇게 생긴 게 정상정자예요. 근데 이제 저혈 검사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얇게 나오거나 꼬리가 이쪽이 약하거나 머리 쪽이 너무 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정자들도 수정이 될까요, 선생님? 수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이거 붓다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정자인데 남편분 정자는 다행히 뭐 시험관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자 상태는 되게 괜찮은 편이죠, 선생님? 네. 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제 시험관 하기를 가기로 했고요. 5개 나왔어요. 5개 나왔는데 그 중에 성숙난자라는 게 있는데 성숙난자를 통해서 이렇게 3개를 동결을 하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임랩스를 통해서 분열이 되고 있죠. 근데 뭔가 좀 깨지는 약간 느낌이 들잖아요. 분절이 조금씩 생기고 있네요. 이러면은 이식할 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식할 때 이런 분절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네. 영향을 준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이쁘게 2개, 4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거랑은 좀 달리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 모양이면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3개 동결했어요. 보통 난자 채취를 하면요 이렇게 성숙 난자가 나오고 중간 성숙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난자들은 더 많이 나와도 별로 영향이 없죠. 실제로 수정률에 영향을 주고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요 이게 1등급이에요 2등급이거든요 2등급 상인데 걸렸어요. 이 정도로도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카페를 보면 이렇게 나오면은 걱정을 많이 하거나 임신이 안 될 거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3개 가지고 동결 주기 시작했고 여기서 또 걱정이 뭐였냐면 내막이 아주 세 줄로 보이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 줄로 보여야 좋다고 말하고 저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분은 시험관 아기 할 때도 그렇고 세 줄이 보일 때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어떤 그림이죠, 선생님? 지금 해칭을 하고 있네요. 이제 예. 보조 부화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이제 그 조나 펠루시다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겉부분이 있는 부분을 조금 레이저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보조 부화술이라고 해서 안쪽에서 자리를 잡는 거를 조금 더 도와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두껍거나 나이가 고령이거나 또 정자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시행하는 시술이죠. 이식을 했고요. 보통 이식을 할 때 그런 문의들을 하시거든요. 몇 분 정도 좀 누워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한 2-30분 정도 누워 계시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안정을 막 오랫동안 취하셔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내에서 한 그 정도는 조금 안정하시면서 수액 맞고 가시는 편입니다. 네, 2, 30분 정도면 적당하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가운데쯤에 잘 위치한 요 사이에 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수치는 맨날 보면 기분이 좋은 임신 수치죠, 선생님. 임신 수치 잠깐 또 얘기 드리면 임신 가지고 많이 검사하잖아요. 50 나오면 어떨까요, 선생님?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약간 불안한 수치기는 하죠. 사실 시험관하고 첫 번째로 피 검사를 할 때 보통은 한 7, 80 정도는 그래도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한 100 정도가 안정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면 딱 그 날짜에 왔느냐, 또 그 날짜 오전에 왔느냐, 오후에 왔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최근에 받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48시간 때 더블링이 딱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상이 있다고 볼까요? 어떡할까요, 선생님? 60%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그냥 좀 희망적으로 보고 약간 3차 검사까지 진행을 하는 편이고, 혹시나 수치가 너무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면 좀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380인데 760이 안 됐고 뭐 한 700 정도 됐다. 그러면 사실 배알을 2개나 3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가 좀 착상이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좀 강조를 하려고 제가 넣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근종 때문인가 하고 자책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분 보면 이렇게 근종 크게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더블링 사인으로 애기집이 잘 위치하고 있어요. 근종이 100%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졸업 전에 보는 맥박. 이게 보면은 6주에 오면요. 보통 심장 소리가 몇 정도 뛰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한 110 정도? 그렇죠. 100 정도 뛰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6주를 보는 이유는 이 심음 소리를 보고 어떤 추가 치료를 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뭐 아스피린을 쓰기도 하고 다른 면역주사 쓰기도 하니까. 그리고 이 정도 150 정도 되면은 정상 분만할 확률이 거의 한 95% 이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좀 안정권이다. 그래도 말을 하는 건 언제쯤 말하는 게 좋을까요? 임신에 대해서 시험관 하기는. 그래도 이제 뭐 주변에 알릴 때는 한 아기 크기 1cm 정도 됐을 때 7, 8주 정도? 그렇죠. 8주 정도가 태반이 형성되니까 제일 좋고요. 여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10주입니다. 10주 크기고요. 요 사진을 올린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물어보세요. 아기가 이렇게 있고 몸통이 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과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인형처럼. 여기 머리, 그 다음에 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보셔서 가운데 심장 뛴다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초음파가 이때가 사실 제일 이쁠 때긴 해요. 그래서 11주, 14주 이때까지 보는 거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졸업하셨는데요.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은 이분은 뭐 그런 속설 같은 거 사실 저하고 많이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잘 졸업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진료를 하다가 동결배아가 약간 중능간 등급이다. 그래서 뭐 다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는 불안감만 저해질 때 있거든요. 담당 선생님들이 말을 적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말을 해서 해가 될 것 같은 건 피하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 이 시험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산모분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고,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초조하거든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이야기는 좀 피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선생님?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급 배아를 이렇게 해서 이식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잘 임신이 진행이 되고 계신 뭐 이런 케이스들 보면 조금 배아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은 분들이 또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내년도에는 또 좋은 소식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